이 스토킹 범죄의 처벌에 있어서의 반복이라는 개념을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했었던 행동들에 대해서도 그 법에 대한 처벌과 양형에 어느 정도 참작을 했습니다. 자, 2021년 10월 21일 무슨 날일까요? 글쎄 아무런 생각이 없이 평범한 날 중에 하나였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 날은 정말 그동안에 이 범죄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겪어온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정말 그분들에게 약간은 다소나마 숨통을 좀 트일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바로 스토킹 범죄를 처벌하는 이 법안이 드디어 시행이 된 날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람이 그 사람을 되게 좋아해서 그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든지, 주변 지인들은요. 또는 우리가 예전에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이런 식으로 소위 뭔가 그 사람에게 정말 내가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우리나라의 정서는 좀 관대한 편이었어요. 그 스토킹 범죄를 당한 사람이 어느 정도의 고통을 겪는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어떤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97년부터 2020년까지, 자, 몇 년이죠? 무려 24년입니다. 24년 동안 한 남성에게 스토킹을 당했어요. 이 여성은 심지어 그 스토킹을 피하고자 외국으로 떠나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토킹은 멈춰지지가 않았어요. 심지어 이 사람이 대답을 하지 않거나 또 이 사람이 피하면 그 스토커는 이 피해 여성의 지인이나 가족까지 쫓아가서 괴롭혔습니다. 그동안 신고도 무수히 했겠지요. 그런데도 매번 경범죄 정도로 벌금 10만 원 정도만 내고 풀려 나오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결국 2021년 10월 달에 드디어 시행된 이 스토킹 처벌법으로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또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자신보다 무려 16살이나 어린 피해자에게 근 3년여 동안 1000번이 넘게 연락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도 스토킹 처벌법이 있기 전에 처벌을 받았는데 그냥 집행유예였습니다. 이 사람이 한 행위가 협박 또는 공갈 또는 정보통신법 위반 이런 정도다라고 해서 스토킹이라는 행위를 처벌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스토커 행동을 하면서 있었던 개별적, 구체적인 몇몇 행동에 대해서만 처벌을 받게 된 것인 거죠. 자, 그런데 그나마 실형이 선고된 범죄도 없지 않습니다. 다만 그런 경우에 실형이 선고된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그런 정도의 사례가 아니라 살인 또는 살인 미수, 흉기를 들고 물건을 부신 재물 손괴, 심지어 폭발물이나 총을 들고 또는 칼을 들고 그 사람을 위협한 이런 강력한 범죄, 이 경우에 있어서야 비로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이래도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고, 또 어떤 좋아하는 사람의 지고지순한 순정을 표현한 행동일까요? 이 스토킹 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스토킹이 어떤 행위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스토킹이란 그 상대방, 즉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아무런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그리고 또 그 피해자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그리고 우편, 또 전화, 팩스, 그리고 스마트폰 등의 어떤 이런 메신저 등을 이용해서 물건을 보내거나 또는 메시지를 보내거나 사진을 보내거나 영상 등을 보내는 이런 행위. 자, 이런 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것을 스토킹 범죄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행위를 하는 게 바로 스토킹 행위이고요. 스토킹 범죄가 되려면 그냥 한 번 보냈다라고 해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을 반복적으로 해야 스토킹 범죄로 비로소 구성이 돼서 처벌됩니다. 다만 이 스토킹 범죄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나아갈 길도 많습니다. 그에 대한 첫 번째 장애물은요, 바로 이 스토킹 법을 제정 공표한 것이 2021년 10월이기 때문에 이제 불과 몇 개월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스토킹 범죄는 스토킹 행위를 반복적으로 해야 하는데 여기서 반복이라는 것이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반복이냐. 많은 경우는 사실은 뭐 몇 개월, 몇 년 또는 몇 십 년 동안 스토킹을 해온 사람들이 많은데 법은 불과 몇 개월 전에 새로 생겼다는 얘기시죠. 그렇다면은 그 몇 개월 이후에 한 행동에 대해서만 반복적으로 있어야 처벌이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 전에 있었던 이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은 사실상 어렵게 된다는 점에서 매우 큰 구멍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 법원은 얼마 전에 첫 번째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때 이 스토킹 범죄의 처벌에 있어서의 반복이라는 개념을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했었던 행동들에 대해서도 그 법에 대한 처벌과 양형에 어느 정도 참작을 했습니다.